닉네임 팬닉으로 예닉 포항 어때요? 자막 지금 안 뜨네요. 이거를 매번 해야 되나봐. 이제 나오나? 팬닉 어때요? 적용이 안 되지. 지금 이거 자막 나오고 있어요? 매일 건강한 마음을 탐험하는 당신은 우리 모두의 의사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타르트, 건강해요. 오늘 밤방송 8시 정도 됐는데요. 밤생방 카립장 하신 분들 반가운님, 멋쟁이당님, 베로니크님, 급당황님, 내사랑포항님 어서오세요. 저 아까 전에 팬닉 뒤에 달면 안 되냐고요? 반가운 예니 이렇게 아니 반가운 예니 내 사랑 예니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위치까지 지정해 놓은 건 아닌데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내 사랑 포항님이 예니인 줄 아실 거예요. 보통 팬닉이 앞에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오늘 하던 교재 있잖아요. 독학 중국어 이거를 어젠가 오늘인가 두 분이 똑같은 책을 사셨어요. 일부러.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책을 바꾸게 됐어요. 이걸로. 찌아요 중국어 첫걸음. 이 책이 훨씬 좋다는 추천이 매니저님으로부터 강력한 추천이 와서 근데 본인은 지금 안 계시네요. 그래서 포항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 오늘은 무슨 책이 준비되어 있냐면 아까 낮에도 책 한 권 읽었는데 지금 밤방송용 책은 공포예요. 막 귀신 나오는 건 아닌데 그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공포랄까? 김문기님 어서오세요. 근데 이거 읽기 방송을 간절히 기다리는 매니저님이 안 들어오셔서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때요? 내포항 참고로 만약에 원하시면 그 우리 방송용 그룹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링크를 타고 내사랑포항님이 어저께인가 이거 댓글 달으셨죠? 모바일 안 되냐고. 모바일에 링크가 안 타질 수가 있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면 아무 그 인터넷 창을 모바일로 키신 다음에 이 주소를 쓰시면 돼요. 거기다가. 시크님 어서오세요. 시크님이셨나? 이거 책 왔어요. 오늘 아침에 주문한 거. 아직도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그룹 채팅방에 왔다가 바로 나가셔서 좀 많이 계셔졌으면 좋겠는데
노래 하나 들어야지. 아, 시크님은 그룹방 별로예요? 거기서 막 수다 떠는 거 아니고 제가 녹방 중일 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때 물어보고 싶으신 거를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공지나 이런 거 질문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그 다른 분들 막 수다 떨고 그러지 않아요. 야잉님 어서 오세요. 오늘 열심히 계시네요. 자주 오시세요? 네, 자주 오세요. 히히. 인트라 베누스님 어서오세요. 여기 지금 하트 처리 되셨는데 그대만이 바닥보다 바다보다 마음이 나가요. 그대만이 나를 살게 하네요. 이거 가사 봐요. 로그인을 안 해서 미리 듣기만 들어줬다. 됐어, 이 정도는. 지금 매니저님 퇴근하고 계실까? 오늘 낮에는 셜록 홈즈 베스트 컬렉션 중에 하나를 읽었어요. 절충안 포항 검은 아트. 잘하셨어요. 검은 아트. 아, 검은 아트 포항. 굿. 괜찮네요. 팬닉은 항상 환영해요. 감사해요. 황장군님 어서오세요. 오늘 그냥 이걸 읽기 시작할까요? 기드 모파상 소설이에요. 기드 모파상 밤, 악몽 이런 제목이에요. 9월 12일날 시험 보시는군요. 뭐 보세요? 아까 온스님은 9월 3일날 보신다더니 9월에 시험 많은가 봐요. 속기 자격증 잘 되길 바라요. 어두운 느낌의 제목인데 참고로 기드 모파상 소설이 밝은 거는 없을걸요 아마? 원래 조금 침침한 공포,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공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 귀신 같은 건 안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마요. 다른 거 할까요? 길이가 적당해서 모처럼 만에 제가 밤생방을 틀어서요. 이런 걸로 해볼까 했는데 뭘 하든 아무도 상관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 제 맘대로 할게요. 셜록 홈즈 나중에 또 해요? 아, 저의 평소 취향하고 안 어울려요? 스타봄님 어서오세요. 셜록 홈즈 나중에 또 할게요. 제가 읽어본 결과 그렇게 재밌다고는 생각하진 않았는데 셜록 홈즈가 대충 보면 재밌는데 보면 막 되게 쓸데없는 뭐라 하지? 쓸데없는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야 되나? 제가 뭐 적절히 잘라서 하면 되죠.
여기 이거 보이세요? 빨간색 문구. 이렇다네요. 이거 제가 낮부터 한다고 말해놨으니까 일단은 읽을게요. 그리고 되게 짧은 글이에요. 아주 단편 글이에요. 할까요? 제목은 밤, 악몽, 기드 모파상이 지은 거예요. 기드 모파상. 헤라이님 어서오세요. 고고! 나는 밤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것은 고향이나 애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본능적이고 근원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사랑이다. 나는 내 모든 감각으로, 즉, 종이 소리 좀. 나는 내 모든 감각으로, 즉 밤을 바라보는 눈으로, 밤을 들이마시는 코로, 밤의 고요를 듣는 귀로, 밤의 애무를 느끼는 온몸의 촉각으로 밤을 사랑한다. 부대장. 종달새들은 청아한 아침의 햇빛 속에서, 푸른 하늘에서, 따스한 대기 속에서, 청아한 아침에 살랑대는 바람 속에서 지저긴다. 부엉이는 밤으로 숨어든다. 검은 점이 되어 어두운 공간을 가로지르고 광대무변한 어둠에 취해 희희낙락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음산하게 울부짖는다. 낮은 피곤하고 따분하다. 노골적이고 소란스럽다. 나는 가까스로 일어나 마지못해 옷을 입고 내키지 않는 기분으로 외출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몸을 움직이거나 어떤 몸짓을 할 때마다,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때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힘이 든다. 하지만 뉘엿뉘엿 해가 지면 막연한 기쁨이 밀려들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나는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는다. 어둠이 확산될수록 전혀 다른 사람, 더 젊고 더 기운차고 더 날렵하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대하고 감미로운 어둠을 바라본다. 차츰 짙어가는 어둠이 손으로 잡을 수도 헤치고 들어갈 수도 없는 파도처럼 도시를 집어삼킨다. 색깔과 형태를 감추거나 지우고 파괴한다. 집과 사람과 건물들을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감싸 안는다. 그러면 나는 부엉이처럼 기쁨에 들떠 울부짖으며 고양이처럼 지붕 위를 달려가고 싶어진다. 내 혈관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맹렬한 사랑의 욕망이 점화된다. 나는 때로는 어두컴컴한 교외로, 때로는 파리 근교의 숲으로 가서 걷는다. 그곳에서는 내 누이 같은 짐승들과 내 형제 같은 밀렵꾼들이 배회하는 소리가 들린다.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법이다. 하지만 내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납득시킬 수 있을까? 모르겠다. 더 이상은 모르겠다. 그저 다음의 사실만 알고 있을 따름이다. 그뿐이다. 예니미니짱님 어서오세요. 그냥 뚝딱님 어서오세요. 예니미니짱님 나타나자마자 별풍선 짤짤이 적응 감사해요. 꾸준하시네요. 그러니까 어제였다. 어제? 그래, 아마 그럴 것이다. 그 이전
다른 날, 다른 날, 다른 달, 다른 해가 아니라면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 어제였을 것이다. 그 후로 다시 동이 트지도 해가 뜨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밤은 언제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지? 언제부터? 그걸 누가 알겠는가? 언젠가는 알게 될까? 그러니까 어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날씨는 매우 화창하고 무척이나 감미롭고 따스했다. 어서 오세요. 대로 쪽으로 내려가면서 나는 머리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길 양쪽으로 지붕들이 쭉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드러난 하늘은 별이 총총한 검은 강처럼 보였다. 내리막길이 구불구불 구부러져서 별들의 강이 진짜 강물처럼 물결치며 흐르는 것 같았다. 별부터 가스등까지 모든 게 상쾌한 대기 속에서 환히 빛났다. 하늘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과 도시에서 빛나는 불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 같았다. 햇빛으로 환한 대낮일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는 밤이 훨씬 더 유쾌하다. 대로변 카페들도 화려하게 빛났다. 사람들이 웃고 들락거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떤 극장이더라? 모르겠다. 실내가 너무 환해서 이내 울적해졌다. 황금색 발코니에서 반사되는 노골적인 빛. 반짝이는 대형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부자연스러운 빛. 무대와 객석을 가르는 풋라이트. 이런 인위적이고 적나라한 빛에 마음이 다소 침울해져 밖으로 나왔다. 나는 상젤리제로 접어들었다. 샹젤리제. 민배님 어서오세요. 음악을 연주하는 카페들이 줄지어 있는 그곳은 흡사 숲속의 불야성처럼 보였다. 노란색 전구들을 두른 마로니에 나무들은 물감을 칠한 것 같기도 하고 야광나무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구는 창백한 빛을 발산하는 달이거나 하늘에서 달이 낳아 떨어뜨린 알 혹은 엄청나게 큰 살아있는 진주알 같았다. 그 전구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비하고 당당한 자갯빛 광채로 인해 볼썽사납고 지저분한 가스 등의 가느다란 빛도 흐려지고 색 유리알 화환들의 반짝임도 무색해졌다. 나는 개선문 앞에 멈춰서서 방사상으로 길게 뻗은 멋진 대로를 바라보았다. 파리 시내로 이어지는 그 길은 양쪽으로 늘어선 불빛들 사이로 뻗어 있었다. 그리고 별들. 나는 저 높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김문기님 어서오세요. 네꼬님 다시 오신 건가요? 별들이 무한한 공간에 무작위로 흩어져 기기묘묘한 형상을 그리고 있었다. 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꿈을 꾸고 끝없는 몽상에 잠기게 된다. 나는 블로뉴의 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아주 오래 기다렸다. 기이한 한기가 엄습했고 불현듯 감정이 격해지면서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이 들떴다. 나는 아주 오래 걸었다. 그리고 되돌아왔다. 다시 개선문 앞을 지날 때가 몇 시쯤이었나? 모르겠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커다란 먹구름이 서서히 하늘에 퍼졌다. 한자님, 앤티크님 어서오세요. 비로소 이상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날은 추워지고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듯 싶었다.
밤이, 내 사랑 밤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제 대로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저 경찰 둘이 상마차 정류장 부근을 거닐고 있고 레알시장으로 가는 채소 수레들이 가스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차도를 지나갈 뿐이었다. 핸드폰으로 보는데 채팅 안 보이게 했다가 다시 보기 하니 방을 나갔다 온 것처럼 보이나 봐요. 아, 그래요? 포항님 방금 나갔다 온 걸로 안 됐는데 근데 본인한테는 그 사이에 채팅이 안 나오긴 하는데요. 당근과 무와 양배추가 잔뜩 실린 수레는 느릿느릿 움직였다. 마부들은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졸고 있을 터였다. 말들은 앞수레를 따라 목재로 포장된 길을 소리 없이 고른 보폭으로 걸어갔다. 보도 위 가로등을 지나칠 때마다 홍당무는 빨갛게, 무는 하얗게, 양배추는 푸르게 빛났다. 한 대씩 지나가는 수레들은 타오르는 불처럼 새빨갛다가 은처럼 새하얘지고 에메랄드 같은 녹색이 되기도 했다. 나는 마차들을 따라가다가 루아얄에서 방향을 바꿔 대로로 돌아왔다. 인적이 드물고 불 켜진 카페도 없었다. 아나운서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제가 한번 실험해 봤는데, 모바일로 보실 때요, 조그만 창으로 바꿔가지고 보는 그거 있잖아요. 조그만 창 모드로 한 다음에 막 다른 일 하다가 다시 방에 들어가기 눌러도 나갔다 온 걸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 사이에 채팅을 못 볼 뿐이지. 회중시계를 꺼냈다. 2시였다. 어떤 힘이, 걷고 싶은 욕구가 나를 부추겼다. 그래서 바스티유까지 걸었다. 그제야 비로소 이토록 캄캄한 밤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7월 혁명 기념탑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탑의 금빛 천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묻혀 사라졌다. 두텁고 거대한 구름 천장이 하늘을 뒤덮어 별들을 집어삼키고 땅마저 지워버릴 태세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 나왔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샤토도 광장에서 술 취한 남자와 부딪힐 뻔했지만 그는 곧 사라졌다. 불규칙하게 울리는 그의 발소리가 한동안 들렸다. 나는 계속 걸었다. 몽마르트 언덕에 이르자 마차 한 대가 지나갔다. 네, 샤토도. 센강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마차를 불렀다. 마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CJ민님 어서오세요. 에빅 네일님 어서오세요. 리드루오 부근에서 한 여자가 서성였다. 선생님, 잠깐만요. 뻗어오는 그녀의 손을 피하려고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 후로는 아무도 없었다. 보드빌 극장 앞에서 넝마주의가 배수구를 뒤지고 있었다. 샤벨로토도. 그의 손에 들린 작은 등불이 지면 가까이에서 흔들렸다. 내가 물었다. 여보게! 몇이나 됐는가? 그가 투덜거렸다. 낸들 안 와요. 시계가 없는데. 그 순간 문득 나는 가스등이 꺼져 있음을 깨달았다. 매년 이맘때면 비용 절감을 위해 동이 뜨기도 전에 일찌감치 소등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회사 점심에도 아까 봤던 것 같아요. 날이 밝으려면 한참 멀었다. 멀고도 멀었다. 시장으로 가보자. 나는 생각했다. 거기서는 활기를 느낄 수 있겠지. 발길을 돌렸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숲에서 하듯 도로를 하나하나 세워가며 길을 찾아나갔다. 크레디 리온의 은행 앞에서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렸다. 뒤로 돌아서 리드 그라몽으로 들어섰는데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철책에 둘러싸인 증권 거래소를 알아보았다. 멀리서 마차 한 대가 지나갔다. 아까 내 옆을 지나간 마차일지도 몰랐다. 나는 마차가 있는 데로 가려고 바퀴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었다. 어둡고 캄캄하고 죽음처럼 시커먼 황량한 거리들을 가로질렀다. 여기가 어디지? 가스등을 이렇게 빨리 꺼버리다니. 지나가는 사람도 늦게 귀가하는 사람도 어슬렁거리는 사람도 없었다. 발정난 고양이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순찰 경찰들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소리를 질러볼까? 경찰들이 달려올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나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내 목소리는 메아리도 없이 어둠에, 칠흑 같은 어둠에 짓눌리고 압도되고 희미해지다 사라졌다. 나는 절규했다. 도와줘요! 도와줘요! 필사적인 나의 절규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대체 몇이나 됐을까? 회중시계를 꺼냈지만 성량이 없었다. 조그마한 기계장치가 째깍거리는 경쾌한 소리에 나는 생소하고 야릇한 기쁨을 느꼈다. 시계가 살아있는 존재 같았다. 덜 외로웠다. 얼마나 희한한 일인가. 장님처럼 지팡이로 벽을 더듬어가며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이 트기를 바라는 마음에 연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허공은 캄캄했다. 칠흑처럼 어두웠다. 도시보다 훨씬 더 어두웠다. 몇 시쯤 되었을까? 한없이 오래 걸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리가 휘청거리고 숨이 차고 지독한 허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집의 문을 두드려 보기로 작정했다. 문에 달린 구리로 된 고리를 잡아당기자 종소리가 집안에 낭랑하게 울렸다. 마치 그 집안에는 이 진동하는 종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기이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기다렸다. 아무 대답도 없고 문도 열리지 않았다. 라운제나님 어서 오세요. 다시 종을 울렸다. 또 기다렸다. 여전히 묵묵부답. 나는 무서워졌다. 옆집으로 달려가 연달아 20번이나 종을 울렸다. 어두운 복도에 종소리가 울렸다. 수위가 잠든 게 분명했다. 하지만 그는 잠을 깨지 않았다. 나는 집집마다 문의 손잡이나 고리들을 힘껏 잡아당기고 요지부동으로 닫힌 문들을 발로 차고 지팡이와 손으로 두들겨대며 내달렸다. LA 영님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책 기드 모파상 거 읽고 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나는 레알 시장에 와 있음을 알아차렸다. 시장은 한산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움직임도 없고 수레도 사람도 채소단도 꽃다발도 보이지 않았다. 그곳은 텅 비고 아무 움직임 없이 버려진 채 죽어 있었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소름이 끼쳤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나는 그곳을 떠났다.
대체 몇 시지? 시간을 알아볼 때가 어디 없을까? 그 어떤 종류도 시계탑도 시간을 울리지 않았다. 내 회종 시계의 유리 덮개를 열고 손으로 바늘을 더듬어 보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시계를 꺼냈는데 더 이상 째깍거리지 않았다. 아, 영어 치면 제가 나와요? 이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이 도시에는 살아 움직이는 미세한 떨림도 한 줄기 빛도 대기 중에서 스치는 소리조차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멀리서 들리던 마차 소리조차 없었다. 나는 센 강변에 다다랐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가 올라왔다. 센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을까? 알고 싶어서 계단을 찾아 아래로 내려갔다. 다리의 아치 밑에서 출렁거리는 물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뮤스타일님 어서 오세요. 다시 몇 계단을 더 내려갔다. 모래가 진흙이 이윽고 물이 나타났다. 강물에 팔을 담갔다. 강물이 흘렀다. 흐르고 있었다. 차가운, 차디찬, 거의 얼음 같은, 거의 메마른, 거의 죽어버린 강물이. 나는 깨달았다. 내겐 다시 올라갈 힘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 또한 여기서 추위와 굶주림과 피로로 죽게 되리라는 것을. 이게 끝이에요. 기드 모파상의 라뉘 밤이었어요. 라뉘 이 기드 모파상이 이런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에 있는 공포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막 귀신 같은 건 아닌데요. 엄청 무섭다기보다는 조금 허세를 보태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네꼬님 끝난 기념 선물인가요? 사랑합니다 네꼬님. 감사해요. 제일 뒷면에 빨간 글씨 다시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 영어 치면 이 사람하고 이거랑 뭐 이런 게 나오는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구나. 제가 오늘 여기에는 생강차를 넣어놨는데 깜빡하고 맹물인 줄 알고 먹었어요. 확실히 이게 대사가 많지 않으니까 목에 무리가 별로 안 가네요. 대사하면은 좀 오버해야 돼서. 네, 베로니크님은 조용히 계시죠?